치매에는요, 일반적인 원인 또 전문 의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크게는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보통 통계에 의하면 늙어서, 그러니까 인체가 노화되면 치매가 온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부터 그죠? 뭐 매병이다, 치매다, 늙으면 오는 뭐 망령병이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인체가 노화돼서 온다. 가족력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치매로 돌아가셨다. 엄마, 아빠도 치매가 있었다. 그러면 자기도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암이나 뭐 유방암이 이렇게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것처럼 가족력도 한 원인도 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평균으로 놓고 보면 이상하게 여성이 많습니다. 한 10명 중에서 여성이 7, 8명, 5명에서 6명, 7명 이렇게 더 많고 남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요. 그거는 아마 호르몬 관계로 갱년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중장년 그리고 점차 노년에 이르면서 어떤 그 인체 안에서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오는 거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환경 요인에 의해서도 치매가 온다고 보고요. 머리를 또 크게 다치거나 뭐 교통사고 뭐 이런 걸로도 또 두부 외상으로 온다 이렇게도 보고요. 참 이거는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아쉬운 이야기지만 교육 수준의 고적.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보다는 적게 배운 사람이 치매가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머리를 쓰지 않으니까. 많이 배운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더 배우려고 공부하고 늦게까지도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는데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은 머리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두뇌에서는 이렇게 세포의 노화가 가속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매의 원인을 그런 쪽에서 보고 있고요. 또 성인병, 뭐 고혈압이든 고지혈이든 무슨 여러 가지의 당뇨든 복합증으로 뇌세포의 어떤 신경세포가 감소하는 데 가속을 주는 그런 원인이 있어서 성인병 보유자도 일반적으로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독하다 또는 우울증을 갖고 있다. 뭐 그런 것을 치매의 일반적인 원인이라고 우리가 크게 한 덩어리씩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문 의학적인 원인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한 7가지를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은 어려운 얘기지만 조금 전문적인 의학적인 소견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이 불균형이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몸에서 그리고 머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신경 전달을 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는데 이것이 밸런스가 무너질 때. 그래서 호르몬이 밸런스가 그러니까 균형이 무너진다고 하면 비만해지고 부신피질 또는 뭐 어떤 이 안에서의 그 호르몬이 깨질 때 비만이 오고 비만이 그대로 또 연결이 돼서 성인병이 다시 치매로 연결되는 어쩌면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호르몬의 균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첫 번째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들. 왜 힘이 있어야 물건도 들고 또 힘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힘이 있어야 사실 샤워하고 사람도 만나러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 에너지가 불균형이 오면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뭐를 해야지 했다가도 힘들면 주저앉고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약간 이제 연세가 이제 들고 중장년 60이 넘어서서 70 넘었으면 그런 때가 많이 왕왕 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고 저 자신도 이제 나이 든 시니어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에너지의 불균형이 그날의 심신의 어떤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갑자기 피곤하거나 오늘 상태가 좀 안 좋으네 그러면 나가려고 했던 것을 다 취소하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의 가장 기초 단위인 미토콘드리아 안에서의 그 ATP 새로운 에너지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도 진짜 세포의 노화와
생성에 관계되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첫째는 호르몬이요. 둘째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 그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떨어져 나가는 게 새로 생기는 것보다 많아지면 이제 불균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둘을 기억하시고 요거를 잘 밸런스를 맞추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치매가 오지 않을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왕왕이 젊은 사람들도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해독입니다. 몸 안에 좋은 거는 요새 넘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먹어요. 그런데 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보내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거. 그래서 해독과 생체의 변환의 불균형이다라고 보는데 몸에 들어오는 음식과 호흡해서 들어오는 공기와 산소 그리고 움직여서 에너지를 태워서 내보내고 발산하고 그 다음에 생성을 하죠. 그래야 세포가 성장하니까요. 물론 키가 크거나 나이 먹어서 뭐 키가 줄거나 키는 줄어도 키가 커지진 않죠. 우리가 아마도 키 크는 무슨 알약을 발견하면 전 세계에 아마 획기적인 그런 거일 텐데 어쨌든 내보내는 게 젊었을 때처럼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적게 먹어도 잘 내보내지 못하면 적체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해독하는 거에 포커싱을 또 잘 맞추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조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요번에 왜 우리 코로나 때에도 젊은 사람들이 간 거보다는 나이 든 시니어들 그리고 성인병 보유자들이 훨씬 더 많이 사망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면역이거든요. 근데 면역력을 해치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럼 염증이라 그러면 여러분 바깥에 곪은 것만 생각하는데 바깥에 피부에 곪아서 상처기가 나고 종기가 나서 뭐 옛날에 고약 붙이고 띄어낸 것처럼 그것만 염증이 아니거든요. 혈액 안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염증 성분이 장기 안에서도 아주 나쁜 영향을 줘서 소화 흡수를 되지 못하게 하고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는 걸 잘 못 내보내게 하는 게 바로 염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주 이렇게 딱 명심해야 될 게 몸 안에 여러 가지 좋은 거를 먹지만 내보내는 게 첫째라서요. 면역력 높여주고 염증이 많아지는 것을 가능한 한 차단한다. 근데 이 염증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호흡하는 미세먼지로 들어오는 염증, 또 화학물질로 들어오는 염증, 예전에 자연 생태계에서 우리가 먹고 입었던 햇빛 쬐고 생장하는 식물의 이 성장 과정에서 없는 요새는 인위적으로 기르고 인위적으로 막 비료 같은 거 줘서 모든 동식물에 먹는 것들이 염증력을 계속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음식이 좋은 영양 성분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염증을 일으키게 하고 장누수 그래서 이렇게 뭐 천공이 생긴다는 것처럼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꼭 뻥뻥뻥뻥 뚫리는 것처럼 미세한 미세 혈관들이 장에서 이렇게 소장으로 넘어가고 소장에서 다 흡수를 해서 신체 전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이게 좋은 영양소가 혈액을 타고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염증 때문에 장이 말하자면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서 영양이 흡수되기보다는 덩어리 져서 그것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모든 약한 장기 부분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에 가서 쌓이면 그 신장이 약한 분들은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거기 가서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우리가 왜 스턴트 수술도 하고 이런 참 염증은 정말 여러 가지로 아주 원인은 너무나 많고요. 그래서 면역력과 이 염증이 우리 몸에서 더 많아져서 불균형이 올 때 뇌에서는 치매가 생긴다. 이거 굉장히 전문 의학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의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공부와 또 많은 논문들과 또 인체의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염증을 없앨까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에서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이 인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정말 1000년 전의 이 자연 환경과 지금 100년 전의 자연 환경과 지금 어쩌면 인간이 더 만든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몸을 해치는 그런 염증을 이렇게 흡수하는 것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많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또 실제로 느끼잖아요.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 TV에서 나오는 거, 핸드폰에서 나오는 거 100년 전, 50년 전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체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네 번째는 면역력과 이 염증이 우리 몸에 불균형이 올 때 치매가 온다. 오유, 면역하고 염증이 치매를 가지고 온다고요? 예, 아주 새겨서 들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네 번째의 면역력과 염증을 잘 다스리면 정말 성인병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체의 노화라기보다는 인체를 새롭게 생성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쉬운 이야기지만 소화. 그러니까 음식을 우리가 먹고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안에서 미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불균형이 올 때. 그러니까 인체는 밸런스가 언제나 맞아야 돼요. 들어가고 내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고 내보내는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나요? 새로운 에너지로 막 불태워서 힘을 쓰게 하고 사랑도 하게 되고 미워도 하고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는 것도 다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거든요. 일도 하고 친구와 여행도 가고 이 모든 것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는 배출하고 요런데 장내에서 미생물 균형이 흐트러질 때 이건 전문 의학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면 장내에서도 우리하고는 상관없이 음식이 나빠지면 설사하죠.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지만 그거 내가 알아차리고 설사하지 않거든요. 장에서는 일단 맞지 않으면 그냥 뇌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보내요. 그래서 장내의 미생물학적인 이 균형을 잘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 치매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고 싶지만 그게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 흡수해서 인체 내에 골고루 혈액을 타고 영양 성분이 잘 전달될 때 우리의 인체 속에 손톱, 발톱, 그리고 머리카락 키는 줄어들어도 걔네들은 계속 자라잖아요. 죽지 않은 이상 손톱, 발톱은 자라고요. 머리카락은 자라요. 머리를 커팅하러 가면서 아유 머리카락 자라는 것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하는데 예, 이거는 먹고 마시고 흡수하고 내보내는 사이에서 생기는 생성되는 모든 물질 중에 하나죠. 근데 요것이 불균형이 올 때 치매가 온다. 어유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 치매가 잘 안 오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꺽꺽거리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 비위가 안 좋아서 위장 기능, 비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의 어떤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에서 잘 흡수, 배출이 안 되면 결국 미생물학적인 불균형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건 전문 치매만 몇십 년 그리고 몇십 조의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나라에서 또는 제약회사에서 그리고 치매 연구소에서 수많은 세계 유수의 아주 대단한 기업들이 몇십 년을 정말 몇십 조를 투자해서 연구한 결과의 데이터들이니까 굉장히 조금은 전문적인 의학적인 소견이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치매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좀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세포막 기능을 얘기해야 되는데 세포막이요? 그럼 뭐
세포하고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막의 기능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밸런스가 떨어지면,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 근골격이죠. 근육과 뼈 사이에 모든 것에 움직여서 혈액을 타고 세포가 다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요 세포막이 얇아지고, 그래서 비타민 E를 드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남자분들은 씩 웃어요. 뭐 여성 호르몬을 남자가 먹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심장이 어떻게 생겼어요? 심장이요? 그리고 쳐다보세요. 예, 심장이 얇은 막에 쌓여 있죠. 혈관은 어때요? 혈관도 얇은 근육 안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동맥은 굵고 정맥도 그렇고 점점 내려가면 아주 미세하게 모세혈관이라고 표현하죠. 그것도 다 근막이에요. 근막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시나요? 이게 세포막이 균형이 무너질 때, 그래서 세포가 하나가 생기고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세 개가 생기고, 아기들은 어때요? 두 개가 떨어지고 아마도 10개씩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팍 성장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자는 애는 키가 잘 자라요. 그렇죠? 이거 노인이 되면 두 개가 떨어져 나가고 한 개가 생겨요. 5개가 떨어져 나가고 3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무너져요. 그래서 세포막 기능을 얘기해요. 근골격에 이제 구조적인 불균형이 와요. 키도 줄었어요. 저도 그래요. 아들 장가 갈 때 입었던 한복을 연말이 되면 한번 입어보는데 어느 날 똑같은 조건으로 옷을 입었는데 치마가 끌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복을 지은 분한테 치마가 끌려요 그랬더니 한참 웃으면서, 교수님 나이가 드시면 키가 조금 줄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어머, 벌써 10년 지났잖아요. 아드님 결혼하신 지 10년 지났지요?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제가 키가 요만큼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치고 끌리지 않았는데 제 키가 줄은 거죠. 요렇게 근골격이 연세가 드시면 변화가 와요. 근데 심각하게 변화가 온다면 뇌에서 치매가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 이 의학적인 원인을 7가지를 예를 들을 때 이것을 유심히 기억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이럴까? 나는 저런 부분이 그럴까? 하는 것을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요 신경세포 하나하나, 이것이 결국은 마음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유심조의 이야기를 수많은 내과 의사 그리고 과학자, 분자 생리의학을 연구하는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고 정말 세밀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과학자의 이야기예요. 의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경이 어디에 조종을 받나, 마음과 신체와 영성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이것이 밸런스가 균형이 잘 잡혀서 사람이 살짝 힘들 때 툭툭 털고 정말 물이 반잔 이렇게 있을 때 어머 반잔이나 남았네, 그래 한참 먹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반잔밖에 안 남았어 이러고 막 근심하는 사람의 차이인 것처럼, 자기 신경, 마음, 신체, 영성까지, 사실 마음이 우울해지고 몸이 아프면 기도 생활도 또는 어떤 명상의 시간도 활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균형을 잘 잡으라고 치매를 얘기하는 전문 의학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7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호르몬 밸런스를 유지해라. 둘째는 에너지를 잘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생성되게 해라. 그래서 에너지 이렇게 일으키는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해서 균형을 잡는 거 두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해독 시스템을 잘
가동해라. 그래서 내 생체가 변환이 잘 되는지를 항상 들여다보는 거. 네 번째는 아까 길게 얘기한 면역력. 근데 그 면역력에는 염증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염증을 일으킬 만한 것들을 차단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미세먼지 때는 마스크 쓰세요. 뭐 어떨 때는 뭐 어떻게 하세요 하는 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키시는지. 그래서 흡수한 그 모든 영양 성분이 인체에 골고루 잘 가는지. 그리고 장내 환경에 미생물이 유익균과 해로운 균이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잘 균형을 잡아야 먹은 거 소화시키고 배출을 잘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치매하고 연관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연세가 들어가면서 세포막 때문에 근골격의 변화가 올 때 그 구조적인 변화의 밸런스를 잘 잡는 거. 아, 근육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조금씩 보완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뇌신경 가소성이라고 표현한 이 우리 치매의 전체적인 거에서 뇌 안에서 뇌세포가 죽기 10분 전까지 만들어진다니 정말 새로운 신경세포를 멋지고 좋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심신을 다스리는 거.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우하니까요. 영적인 균형도 잘 잡는 거. 그래서 어쩌면 힘이 먼저야 신이 먼저야 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니 이런 마음과 몸과 영적인 상태까지 삼위일체로 잘 컨트롤을 해서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최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